안녕하세요. 내년 대비해서 오늘부터 7급 물리 강의를 하게 된 신용찬입니다. 자, 스마트 물리학 아시죠, 다들? 저자고요. 올해부터 책이 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책을 교재를 소개하자면, 자, 이렇게 1권, 2권 이렇게 분할이 돼서, 내용은 작년부터 좀 바뀐 것 같고요. 이 기출편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그리고 이제 일부 변리사 문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보시다시피 좀 비슷해요. 그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상당히 그 기출 문제의 모음집과 그 이론 서집이 같이 통합본으로 1, 2권 같이 돼서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이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이 요새는 많은데 그 인강 듣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짧게 좀 잘라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여러분 안 지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동안 메가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다가 이쪽 지향공무원에서 올해 또 새로 그동안 지향공무원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하다가 메가에서 강의하다가 지금 또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재 이론은 사실 큰 게 바뀐 건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 교재 갖고 계시면 그냥 아마도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이론 크게 바뀐 건 없고 물리 자체가 이론이 바뀔 게 없죠, 사실. 그래서 문제만 좀 보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리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받는 질문이 물리가 수학이냐? 수학을 잘해야 되느냐? 자, 수학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수학을 잘한다고 물리 잘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못해도 물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물리하고 수학하고 차이가 뭘까? 자, 수학은 간단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학은요, 사실 간단한 미분, 적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미분, 적분 정도인데 꼭 필요한 미분, 적분은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하면 되고요. 이 적분 나오는 유형이 항상 물리학에서 나오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더 이상의 적분은 안 해도 충분하다. 자,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는 수학과 다른 게 뭘 가지냐면 개념, 즉 이 물리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모든 물리학은 뒤에 써지는 숫자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가진 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50 이랬다. 그럼 수학에서는 그냥 크기만 50이죠. 크기만 50인데 물리학에서는 이 50이 뭔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속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단위입니다. 이 뒤에 킬로그램 이렇게 써준다면 질량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뒤에다가 미터 이러면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뒤에 이렇게 써붙여주는 얘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수학하고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에는 사실은 거의 95% 이상의 숫자가 뒤에 단위가 붙는다는 것이죠. 자, 단위가 붙으면 이 단위 앞에 있는 단위는 얘가 뭘 뜻하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단위가 붙는데 단위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는 기본 단위하고, 그러니까 기본 단위와 그 다음에 유도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는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죠? 킬로그램, 미터, 뭐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이런 걸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은 세계 도량령 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내서 정한 게 바로 우리가 쓰는 게 기본 단위가 되고요.
자, 유도 단위는 뭐냐면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로부터 만들어진 단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유도 단위는 어떤 게 있냐면 유도 단위는 밀도. 자, 밀도 그러면 밀도가 뭐죠? 여러분 공식은 잘 알아. 밀도 뭐예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공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공식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위를 써보면 자, 단위는요, 여기 킬로그램이 되고, 여기 부피는요, 우리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한 것이죠. 그래서 미터 3번 곱해서 세제곱해서 요게 바로 뭐 될까? 유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물리에서는 수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단위가 있다는 것인데 그 단위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자, 기본 단위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처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 단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단위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랬죠. 자, 어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와 같은 메스 시린더에 물을 넣었더니 물이 20ml만큼 채워져 있더라. 여기에 자, 물리 문제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금속 덩어리죠. 자, 이 금속 덩어리는 금속이니까 고체잖아요. 울퉁불퉁합니다. 자, 이게 질량을 쟀더니 얘가 6g 자, 이렇죠. 숫자를 바꿔서 9g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저 가처럼 눈금 채워진 저 메스 시린더에 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풍덩 가라앉으면서 여기가 올라갔겠죠. 자, 나처럼 되었더라. 여기 26ml가 되었더라. 자, 문제입니다. 물리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그때 이 금속의 밀도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리에서는요. 수학은 양이 그냥 얼마면 되는 거니까 얼마일까 충분한데 밀도는 몇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가라고 줘요. 자, 그러면 우리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한다? 아, 이 금속에 뭘 물었다? 밀도는 물었구나. 밀도. 이게 궁금해? 그럼 내가 물리 공부를 했잖아. 밀도는 공식이 뭐더라? 공식 모르면 죽는 줄 알아. 이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공식 배워서 부피가 얼마더라? 부피가 얘가 물 부피가 만큼인데 집어넣으니까 6만큼 증가했네요. 그래서 자, 여기 부피 6 세제곱 센티미터. 그쵸? 밀리리터하고 부피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 같으니까. 질량은 얘 질량 저울에서 이건 저울에서 측정을 했더니 9g이었더라. 자, 그래서 얘를 약분하니까 얼마? 2분의 3. 2분의 3은요, 1.5 g 퍼 세제곱 센티미터 나왔네. 그래서 이걸 보기 중에서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외우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 금속의 밀도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부피 분해질량 얘는 사실 몰라도 여기 답이 나와 있네. 보시죠. 물리 문제라는 건 항상 단위가 없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 금속, 이 금속에 얘는 얼마일까? 이 금속에 보니까 그람 앞에 붙은 거, 이 금속의 그람은요, 얼마죠? 9g입니다. 여기 9g이고, 부피가, 길이가 3번이잖아요. 길이 3번 곱하면 부피잖아. 부피가 얼마 늘었더라? 여기서 1로 늘었으니까 6 늘었잖아요. 6만큼이 되죠. 저 금속에 가는 정보가. 그래서 이 답을 6분의 9 이렇게 둘 수 없으니까 얼마 한다고요? 6분의 9, 2분의 3. 자, 2분의 3. 이거 2분의 3g per 세제곱센티미터. 얘가 이게 1번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2번, 3번 객관식이니까 4번 이렇게 쭉 오는데, 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밀도는 얼마인가 있던데요. 있죠. 얼마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으면 여기서 얘가 몇 얼마니고 얼마인가라고 물었다면요, 반드시 어디에? 보기의 지문 중에 얘들이 들어가는 거죠. 몇 그램 세제곱센티미터, 여기도 몇 그램 세제곱,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여기 있든지 반드시 둘 중에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단위가 존재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자, 2분의 3이면 2분의 3. 이것도 답이 되지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약분하니까 1.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2분의 3이나 1.5는 같단 말입니다. 같은데 얘는 뭐죠? 이 약분하니까 1분의 1.5잖아요. 그래서 1분의 1.5인데 우리 숫자를 쓸 때 여러분 1분의 1.5라고 쓰거나 1분의 1.5라고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냥 1.5잖아요. 1분의 1.5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무슨 얘기냐? 분모에 이렇게 되는 이 단위는요, 1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모든 단위가 1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밀도는 물리적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거죠. 이게 금속이 울퉁불퉁합니다. 한데 제가 이 금속이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생긴 돌멩이도 울퉁불퉁하고 또 뭐 이렇게 생긴 물은 모양이 없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질량이 다른데 걔를 어떻게 했다? 1세제곱센티미터 저를 1 이렇게 깎았을 때 요거만큼 질량이 얼마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분의 1.5. 그래서 자, 여러분 물리 단위는 모두 뭐 분모에 1이 생략된 거다. 그렇게 놓고 해석해 주시면 그 개념이 그 앞에 숫자가 뜻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걸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도 단위 중에 하나인 밀도,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른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밀도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위는 실제로 어떤 문제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단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단위도 지금 밀도 단위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F 이꼴 뭐 용처를 배우게 되면 용처를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KX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F는 힘이고요. 우리 그럼 이제 이게 배워야 될 거니까 X는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K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탄성계수, 용수철상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용수철상수, 얘가 뭘까? 그래서 이 K 값이 뭐 탄성계수인데 탄성계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으면 묻지는 않았지만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럼 X 넘기면 얘가 X분의 F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요. 길이 단위니까 늘어난 길이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철상수 단위 반드시 붙어 나오겠죠. 그럼 이럽니다. 만약에 어떤 용철 K1 이 왼쪽에 있는 용철은 얘가 200N per m인 용철과 그 다음에 자, 나 그림에 있는 그 용철은 100N per m인 용철이 있더라. 그러면
용철 상수값은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몇 배나 크다? 2배나 큽니다. 2배나 큰데 숫자 큰 건 맞는데 얘가 뭘 뜻하느냐? 그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 해석이 어떤 뜻이냐? 자, 보시죠. 분모에 뭐 생략됐더라? 1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1이 생략된 겁니다. 1 생략돼서 이용철은 K1인 이용철은 어떤 뜻이다? 얘를 1m 늘리려면 힘이 얼마나 필요하다? 200만큼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고, 밑에 건요. 1m만큼 늘리려면 힘이 얼마 필요하다? 100만큼만 넣으면 1m 늘어난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1m 늘리는데 얘는 200만큼 힘을 줘야 되고 얘는 100만큼만 힘을 주면 될 거니까 어느 게 더 빡빡한 용술이다. 얘가 훨씬 더 빡빡하고 늘리기 어려운 용술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K값이 크다는 것은 더 빡빡한 용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밑에 뭐가 생략되더라? 예,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물리 모든 단위는 1이 생략된 거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면 요것도 나중 보면 하나하나 배울 건데,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물리는 단위가 이런 것이다. Q 있고 열량 Q는 CM 델타 T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어떤 물질에, 물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건 얼마일까? 이 공식이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신경 여러분 안 써도 되고 단위에 대해서 이렇다는 설명입니다. 얘가 뭐죠? 누구 잘 알아요. 열량 C, 그 물질의 비열이요. M, 질량, 델타 T, 온도 변화량, 온도 올라간 거. 근데 열량 알고 질량 알고 온도 변화 알겠는데 비열이 뭐지? 비열 뭘까? 비열이 궁금한가요? 그러면 비열, 얘가 궁금하다. 얘가 궁금하면 비열은 이러면 되겠죠. M 델타 T분의 Q. 그쵸? 비열 남기면. 그럼 비열이란 뭐니? 단위를 써보면 칼로리 퍼 뭐잖아요. 이 질량 그람, 온도 도, 시. 이 되겠죠. 얘가 비열 단위입니다. 비열 단위인데 비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아니고 뜻을 알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잡는데 기준 중에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은 우리 생명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뭐?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여러분 1입니다. 1 뭔데? 그람 퍼 1 칼로리 퍼 그람 도시. 얘가 물의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인데 그 물의 비열이 이렇대. 그게 뭔데? 이런 거죠. 물이라는 물질은 분모에 약간 뭐 생략됐다더라? 1. 여기도 1. 우리 1분에 안 하잖아요. 1이 생략된 겁니다. 물은 그 물 1g을 현재보다 1도씨 온도 올리려면 열이 필요하겠죠? 현재 1g을 1도씨 온도 올리려면 열량이 얼마 필요하다? 1칼로리만큼 필요하다. 물은 그래요. 물 1g을 1도씨 온도 올리려면 1칼로리가 필요한 게 물의 비열입니다. 만약에 10g을 1g으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게 1칼로리면 10g 올리려면요 10칼로리가 필요하고 1g을 10도 올리려면 10칼로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물질마다 이건 다른 특성 상수잖아요. 여러분 구리 아시죠? 구리. 자, 금속은 여러분 물은 사실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 라면 끓일 때 가스불에 물을 넣으면 금방 끓질 않잖아요. 근데 금속은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0.1 칼로리 퍼 그람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얘는 그 구리 금속 1g을 1도씨 온도 올리려면 얼마? 0.1 칼로리면 금방 온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물이고, 자, 좌측은 물이고 이쪽은 불이다. 그럼 둘 다 1g을 현재 온도에서
둘 다 1g 양은 같아야 할 거니까 1g을 현재에서 1도씩 딱 올리고 열을 가하면 얘는 1칼로리 주면 겨우 1도 올라가는데 얘는 1칼로리 주면요 10도씩 올라가 버리잖아요. 얘는 만약 10칼로리 주면 10도씩 올라가는데 얘는 10칼로리 주면요 얼마? 100도씩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강물질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비열이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그 물질을 뭐라 할 수 있다?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쌤, 단위는 시험에 나오나요? 이 단위 시험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씩은 가끔씩 돼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 여러분 시험이 바뀌어서 2021년부터 작년부터 우리가 이런 PSAT 시험 보면서 25문항으로 늘었죠. 올해도 25문항 시험 받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문항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이것도 출제하고 저것도 출제할 그 분야가 여러 곳에서 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도 보면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바로 작년이 아니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볼트만 상수의 단위는 뭘까? 이러고 출제가 됐습니다. 단위가 뭘까? 이렇게 출제됐고요. 옛날에는 또 뭐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뭘까?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위 뒤에 있는 거 얼마일까? 이걸 알아놔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작년에 국가직 7급 문제 볼트만 상수 우리 기출 문제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그게 몇 번 나와 있냐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볼트만 상수 K의 단위가 뭘까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기체 상수를 하게 되면요. PV는 nRT라는 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nR은 이게 라젠, 이게 개수고, 분자의 개수고, nk 이게 볼트만 상수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PV는 여기요. nR 대신 nk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K, 이 볼트만 상수의 단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넘어가면 이건 N은 뭐죠? 분자 개수니까 얘는 수만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T는 온도가 되고 PV 이렇게 돼서 얘의 단위를 쓰면 되는 거죠. P는 압력 단위인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심. 그래서 여기 심 단위니까 뭐 뉴턴 퍼 얘가 미터 제곱이 되고요. 얘는 부피 단위니까 또 뭐 될까? 미터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도시 혹은 여기는 절대 온도니까 K 이게 단위가 되겠죠. 이게 개수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뉴턴 단위는 힘의 단위니까 다시 힘 F 이꼴 이게 MA 이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얘 단위를 힘의 단위 뉴턴 썼고 얘는 킬로그램 이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얘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의 1승에 미터의 2승에 얘는 세크의 마이너스 2승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 남고 이거 미터 남았으니까 이거 곱해서 2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K에 마이너스 1승 뭐 이게 답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바로 작년까지 단위가 얼마일까? 단위가 뭐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류력 상수 G도 한 번씩 예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단위가 뭘까?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외려 우리한테 나오기만 하면 우리한테 아주 그냥 점수를 그냥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단위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라면 절대 뺄 수 없는 게 있죠. 뭐 그래프, 도표이에요. 자, 이건 이걸 뭐 여기를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
뭐 2차 함수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하죠. 2차 함수는 곡선 그래프가 나오고, 1차 함수는요, 직선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단위 쭉 한번 하는 김에 이제 실제로 이론 들어가면 우리가 쭉 하겠지만, 단위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축, Y축이 있겠죠. X축, Y축, X축, Y축입니다. 자, 이렇게 축이 있으면 우리 물리 처음 시작하면 시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시간 이렇게 나오고, 또 시간 나오고, 여기 힘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 힘이고 여기가 얘가 나올 때도 있고, 또 P 압력에 여기 부피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건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자, 보시죠. 우리 이제 배우게 될 게, 성적 부인은 의미가 뭐다? 같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자, 얘를 이렇게 넘기면 뭐 되나요? V 이꼴 뭐 되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기면 아니고, S 이꼴 뭐 되더라? V T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여러분, 요새 뭐 교과 과정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이미 시작하고 하지 않나요? 이제 1차 함수는요, X, Y, 여기에 이거 초등학교 수준 아닙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2X 그러잖아요. 그때 Y축 맞춰서 Y꼴 이렇게 나머지 다 넘깁니다. 우리가 수학할 때. 그때 이 X축 앞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속력 V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속력이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증가량을 가속도라고 하자, 뭐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넘기니까 이 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 맞춰보면 이게 Y축이 됐고요, 이게 X축이 됐잖아요. X축이 됐으니까 X축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다?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기울기 거지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3이면요. 이 그래프에서 이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일까? 속도 물었는데 이 속도는 기울기가 바로 뭐 된다? 속도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뭐 다시 기울기란 뭐라?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뭐 될까? 속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 될까?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요건 넘겨봅시다. 여기 좀 보면 이렇게 델타 V가 되긴 하지만 이게 AT가 됐어요. 얘가 Y축이 되고 얘가 바로 뭐 될까?
x축이 되잖아요. x축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이 기울기가 뭐 되더라? 예,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른 그래프에서 전부 다 기울기라면 바로 기울기는 그 식에서 x축 앞에 붙은 개수값이 바로 뭐랄까? 예,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 각각 우리가 이제 배울 때마다 이 그래프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기울기하고 면적이 있는데 자, 면적은 양쪽 축을 곱하면 이렇게 내리면 이게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면적이 될 텐데 이 면적은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뭐더라? 속도가 되고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더라? 가속도가 되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면적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요 식을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S 이꼴 VT인데 요거는 요 축으로 가져오면 요건 요게 기울기가 아니고 요게 Y축과 X축이죠. Y축, X축이니까 축 두 개를 곱한 거는 의미가 뭐 되더라? S.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은 자, 이동한 거리 값이 되겠고 요것도 여기로 가져오면요. 얘가 델타 V는 AT인데 요건 요 Y축과 X축의 곱이잖아요. 곱이니까 축 두 개를 곱하면 그건 바로 뭐 될까? 예, 곱한 이 값이 될 거니까 여기는 속도 증가량,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 되고 얘는 이렇게 그냥 써놨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나중에 보면 FT 이게 충격량입니다. 자, 이 식을 충격량은 FT 이거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얘도 보면 공식이 이런 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는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다는 게 뭘까? 면적이 뭐죠? Y축과 X축이 뭐죠? 곱이잖아요. 곱이니까 여기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는 뭐 될까? 충격량이 되고요. 자, 여기는 F1, 이런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 역시 공식을 배우게 되겠죠. 의미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Y축, X축인데 축 두 개를 곱했잖아요. 여기도 기울기는 의미 없고 이 면적은 뭐 되더라? 면적은 바로 행한 일의 양을 면적. 그래서 얘는 면적이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이 바로 된다. 이만큼 이동하는데 한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아까 잠깐 있었죠. PV인데 여기 기체가 일을 할 때는 기체는요 압력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압력으로 부피를 이만큼 밀어내는데 이거와 이거의 축이 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이렇게 이만큼 증가되게 되면 이만큼 증가돼서 부피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이만큼 증가됐더라. 자, V1에서 V2로 증가됐더라. 그러면 요 면적이 바로 뭐 될까? 이 면적은요, 얘와 얘, Y축과 X축이 곱이니까 바로 뭐 될까? 1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사실 잘 물어오진 않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이런 뜻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기는요 V꼴, IR, 전기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Y축이 되고 여기는 축을 곱한 게 아니라 X축이 일로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되면요 여기 I1, I2 같으면 자 물질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기울기가 바로 뭐 되죠? 흐르는 전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전류값이 되고 자 이쪽은 이게 언제 시험에 나온 거냐면요. 언제나 바로 올해 아직 12월 달이니까 2022년 올해죠. 올해 7급 7급 국가직 문제 나왔습니다. 문제 나왔는데 이거 배우게 돼요. 어떤 전자에 나중에 현대 물리 가면 여러분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쉬운 식이니까 HF -W라는 식을 물리학을 했다면 이게 무조건 알게 되는 식입니다. 그 현대물리학 하면 배울 텐데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y 꼴 뭐처럼 우리 이러잖아요. y = 4x - 2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면 이거는 뭐 y절편이고 이거는 그 귤기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진동수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져 놓고는 질문이 뭐냐? 아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가 뭐죠? 이게 x축이고 y축이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w 이함수고, 기울기는 바로 뭐죠? 얘가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랍니다. 플랑크 상수의 상수. 기울기가 상수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 값이죠. 근데 이제 그 플랑크라는 사람 이름 따서 플랑크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복습을 안 해도 되고 현대 물리학 한 번만 딱 들으면 플랑크 상수 이거는 바로 아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얘를 시험 내놓고는 이 그래프를 내놓고는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질문을 한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2권에 그 맨 뒤쪽에 국가직 7급 2022년도에 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림은 어떤 금속 표면에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와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빛의 속력, 문턱 진동수, 플랑크 상수, 입사하는 빛의 파장.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입니다. 자, 근데 이건 뭐 그 물리 개념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물리가 그래프 해석은 기울기와 면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로 이용하면 문제를 금방 쉽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수식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 해석에서 그렇게 문제를 푸십시오. 자, 그리고 사실 이 25문항 중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두 문제는 뭐 솔직히 강사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근데 강사는 여러분 합격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물리학만 열심히 해서 100점 맞고 다른 거 다 빵점 받았다, 그거 합격 못하잖아요. 저야 기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역시 시간이 있죠. 근데 대충 분석해 보니까 한 두 문제 정도는 오히려 스킵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 시간 세이브상, 제가 하나 풀어보니까 한 문제는 5분 걸려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의 공식 넣고 워낙 복잡해서. 근데 25문항이면 딱 25분 이내 풀어야 되잖아요. 마킹하는 시간 빼고 나면 그럼 뭐 1분도 안 걸려야 될 건데, 그래서 자, 시간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상당한 팁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푼 것처럼 그래프를 활용하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그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기술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자, 이렇게 물론 말로 나왔죠. 자, 어떤 자동차가 어떤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달려가다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꽉 잡았다는 것이죠. 자, 브레이크를 잡아서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자, 어떤 속도로 여기 딱 멈췄죠. 어떤 속도로 달려왔는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동차 질량도 주지를 않았고요. 단지 여기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서 잡는 순간부터 여기 와서 이렇게, 근데 브레이크 바로 올린다고 해서 자동차 바로 서는 자동차는 없죠. 앞으로 쭉 가잖아요. 설 때까지. 근데 설 때까지 쭉 갔는데 얘가 2초 후에 멈췄더라. 멈추는 데까지 얼마 걸렸다?
2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초 걸렸는데 이 멈추는 2초 동안은 자동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이동해 가겠죠. 움직이겠죠. 그렇죠? 정지할 때까지. 속력이 줄면서 정지할 텐데, 자, 질문은 그죠. 2초 걸렸으니까 그럼 2초 동안 자동차가 미끄러졌을 텐데 그 구간을 시간별로 나누라는 겁니다. 시간별로 나눠서, 자, 얘가 앞에 1초 동안 미끄러진 거리와 또 뒤에도 이 시간 나눠서 1초 동안 미끄러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게 풀이 방식은 이렇겠죠. 뭔지 공식 외우잖아요. 아마 여러분 외우면 이렇게 외울 겁니다.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 이꼴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하고, 이 공식은 기본이죠, 기본이라서 막 외울 겁니다. 여러분, 공식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뒤에 문제 풀면 이 하도 자꾸 이런 공식 쓰니까 손으로 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하더라, 막 연장에 써서 외우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 이게 눈에 익을 정도로, 손에 익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가 해야 이렇게 7급이, 여러분, 말이 7급이지 옛날 고시입니다, 고시. 자, 어찌됐든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풀이보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해서 풀까? 얘가 처음 달리는 속도가, 얘가 달려오던 속도가 얼마였는지 이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고 이거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얘가 멈췄다. 시간 나와 있죠. 몇 초 후에. 얘가 2초가 들어가니까 얘가 속도가 얼마 됐습니까? 0이 됐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초보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요. 이게 가속도가 뭐죠? 속도가 막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건데, 지금은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느려지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V0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왜? 감속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에 여기 시간 2.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시간 이렇게 외웠는데 가속도 A. 지금 가속도인데 이거는 플러스 가속이 아니고 마이너스 가속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V0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넘어가니까 2A 됐겠죠? 자, 2를 일로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거리, 얘를 물었으니까 얘가 2AT, 여기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AT의 제곱입니다. 요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근데 이건요, 시간 몇 초 동안 달려갔을 때 이거잖아요. 근데 저기 몇 초죠? 2초. 이거 2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2초 동안 달려간 거리니까. 그럼 문제는요, 앞에 1초와 뒤에 1초 나누라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속도로 달려오다가 1초를 넣습니다. 여기에 1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 보시죠. 집어넣으면 여기 2A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2 나왔어요. 여기가 2분의 3A가 되겠죠. 그래서 1초 동안 달려간 거리는 2분의 3A. 여기가 2분의 3A이고요. 선생님, 여기 1초 동안 달려갔는데 여기도 1초 동안 있잖아요. 1 집어넣어 봐요.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달려간 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1초 동안. 여기 1초 동안 거리입니다. 이제 뭐 넣어야 될까? 2초 동안 달려간 거리, 2초니까 여기서 이거 집어넣어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초 동안이니까 이 거리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S서 2초 동안 달려간 거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2, 4, 2 나누니까 2의 1이고 4이 됐어. 2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2A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2초 동안 한 건 2A고 앞에 1초 동안 2분의 3A니까 뒤에는 얼마더라? 2분의 1A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 3대 1. 얘가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건 마이너스 집어넣는 것도 깜빡하고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도 시간이고 자 이러자는 거예요. 이러자는 겁니다. 시간, 속도. 여기서는 면적은 뭐 되나요? 양쪽 축 곱하면 이게 될 거니까 VT는 이동거리. 기울기는요? V 꼴 T가 돼서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딱 이 문제를 만났다. VT 하죠. 일단 운동에서 앞에서는 힘과 운동, 속도, 가속대에서는 VT 그래프 그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항 따봤더니 얘가 여기 요 시점 딱 제로일 때, 시간이 0일 때 자, 얘가 이 자동차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아무튼 모르겠지만 어떤 속도다 몰라. 아무튼 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 이따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두면 얘가 속도 어떨까? 엑셀 페달도 안 밟고 쭉 이 속도가 시간이 가도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엑셀 페달 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게 아니고요. 뭐였더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쭉 감소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섰잖아요. 속도가 0이 됐잖아. 0이 된 시간이 몇 초더라? 2초. 2초입니다. 2초.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렸잖아요. 여기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고 브레이크 잡으니까 이렇게 됐더라. 문제는 뭐죠? 앞에 1초, 뒤에 1초. 그럼 2초니까 요 중간이 1초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1초 달렸고 1초 달렸을 텐데 앞에 1초와 뒤에 1초의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는 뭐라고요? 면적이잖아요. 그럼 앞에 1초의 면적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 앞에 1초의 이동거리가 될 것이고 요 뒤에가 뒤에 1초 이동거리잖아요. 그럼 해보면 요건 요렇게 뭐 면적 계산할 것도 없어. 해보면 하나, 둘, 셋이고 여기 면적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얼마라고요? 1 되겠네. 숫자 계산 안 했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한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같으면요. 쭉쭉 긋고 그러니까 쭉쭉 긋고 T, V 그래프 긋고 아, 이 속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멈췄어. 여기 몇 초? 2초. 그럼 1초는 여기인데 올리게 되면요. 요거 면적비 요렇게 나누게 되면 면적이 하나, 둘, 셋, 하나. 그래서 3대 1 금방 나오겠죠. 여러분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세이브도 할 겸 실수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수식보다는요, 이와 같이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 풀면 여러분 훨씬 더 물리가 여러분 곁에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쭉 올해 새로 기출문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2019년 시험부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예전부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2019년부터 이제 2019년, 2020년 나오다가 작년인가 한 해 건너뛰고 올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나오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내용도 우리 벌써부터 넣어놨고요. 넣어놨으니까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니까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항수가 늘어났으니까 제 생각에는요, 반도체 문제, 다이오드 문제,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고요. 안 됐는데 얘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리 책에 내용도 있고요. 그 준비를 꼭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 이론 강의 끝나고 기출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분석은 또 기출문제 이후에 분석해서 따로 우리 구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물리는 이런 것이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대충 설명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물리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하냐? 손이 하는 거죠, 손이. 물리 공부 손이 하는 겁니다. 손으로 얼마나 문제를 풀었는지, 얼마나 연습정했었는지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눈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이론 배웠다고 바로 풀리지 않죠. 해설 보시라고요. 해설 보면 그 해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하는 겁니다. 해설 보시고 듣고 참고해서 손으로 베끼더라도 그냥 손으로 쭉쭉 써야 합니다. 쓰다 보면 손이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공부, 수학 공부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이 하는 것이다. 손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 공부하고 저희 책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연습 문제도 있고 기출 및 예상 문제 있고. 그러니까 기출 및 예상 문제, 이건 이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뒤에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 요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나중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제 뭐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7급은 이론 강의는 제가 PSAT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마스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PSAT 합격하시고 나면 이제 전공 과목 시험 보는데 한 채 2달 정도의 4과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 보셔야죠. 그 이전에 이론 강의 끝내놓고 그때는 기출만 보시더라도 아마 기출에서 거의 다 걸러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벗어난 건 별로 없으니까요. 실제로. 자,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그렇다라는 거 좀 첫 시간이라 길게 설명했고요. 자, 오늘 이제 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이제 측정 앞에 단위 나오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뭐 1시간 정도 안 됐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앞에 책 내용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